어떻게 저 위치들이 변해갈까 하는 겁니다. 이 그림을 처음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뭔지 모르시겠죠? 이것은 갈릴레오가 했던 실험 장치입니다. 갈릴레오가 썼던 장치인데요. 물리학자들이 운동의 규칙을 알기 위해서 했던 실험은 바로 이런 거였어요. 제 지갑인데요. 낙하 실험이죠. 재밌어요. 이따 시간 나면 해보세요. 언제 해도 똑같이 이렇게 떨어져요. 시간을 재봐도 시간도 똑같고요.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은. 이게 왜 그럴까요? 왜 모든 물체는 지구상에서 손을 놓으면은 똑같은 양상으로 떨어질까요? 아, 중력이요. 네,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이 실험이 대단히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빨라요. 1초도 안 걸립니다. 갈릴레오가 이 실험을 하려고 했을 때 갈릴레오에게는 시계가 없었어요. 갈릴레오가 살던 시대에는 그렇게 싼 시계가 없었어요. 그래서 갈릴레오는 맥박으로 실험을 합니다. 맥박이 한 1초에 한 번 정도 뛰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여전히 너무 빨라요. 그래서 만든 장치가 여러분이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이 장치입니다. 즉 빗면이죠. 빗면에 공을 굴리면 이제 굉장히 느린 속도로 굴러가게 돼요. 이제는 시간을 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물리 시간에 아마 마찰이 없는 빗면을 구르는 공의 운동 이런 거 기억나실 텐데요. 그거 저도 재미없어요. 물리학자라고 재밌겠어요. 하지만 이제부터 여러분이 그런 문제들을 보시면은 시계가 없었던 갈릴레오를 한번 상상하면서 그 애틋한 마음이 정말 내가 지금 다시 갈릴레오를 지금 만난다면 시계를 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제가 마음이 짠합니다. 어쨌든 이 실험을 수없이 갈릴레오가 반복하고서 얻은 결론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장치에는 종이 달려 있어서 공이 굴러내려가면서 종을 치게 됩니다. 종소리는 등간격 1초마다 한 번씩 들려요. 땡, 땡, 땡. 하지만 물체가 이동한 거리는 간격은 똑같지 않죠. 놀랍게도 이동한 거리는 시간의 제곱에 정확히 비례합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 우주는 굉장히 수학적인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것이 갈릴레오가 알아낸 것이죠. 그리고서 갈릴레오가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주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운동은 무엇일까 하는 거죠. 자,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이 질문에서 사실 가장 미스테리한 그런 그 부분은 자연스러운이에요. 자연스럽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과학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자연스럽다는 말은 저는 오늘 이렇게 사용할 텐데, 자, 무언가 자연스럽다는 말은 여러분이 자연스러운 상황을 보면 그냥 보고 지나가시면 돼요. 자연스럽다 하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자연스럽지 않은 상황은 이유를 찾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 질문에 대해서 갈릴레오는 아주 놀라운 답을 하게 되는데, 이 갈릴레오의 질문과 답이 근대 물리학, 근대 과학을 열었던 질문과 답입니다. 바로 이거죠.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것은 자연스럽다. 이 문장 하나에 제가 오늘 할 강의 전체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 이 문장은 대단히 이상한 문장이에요. 왜냐하면은 제가 일정한 속도로 한번 항상 지갑이 고생인데요. 지갑을 보내볼게요. 지갑을 이렇게 일정한 속도로 보내면 멈추죠. 네, 멈춰 있는 게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정지에 있으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요. 하지만 움직이는 것들은 다 멈춥니다. 2500년 전 위대한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지한 것은 자연스럽다라고 운동 법칙을 세웁니다. 이제 움직이는 것들은 그 이유를 설명해야 돼요. 중세 시대의 사람들은 하늘에서 끝없이 움직이는 별들을 보고, 달도 끝없이 움직이잖아요. 지구 주위를 한 바퀴 돌죠. 그거를 보고서 그 뒤에서 천사들이 별들을 밀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무엇이 자연스러운지가 무엇을 설명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거죠. 갈릴레오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한 것은 우리의 경험과 맞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실험을 지금 해보더라도 이 방 안에서 모든 물체는 멈춥니다. 도대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이 이 문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얻으시려면은 우주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운동, 이런 거대한 종류의 질문을 할 때에는 우선 첫 번째 할 일은
쓸데없는 것들부터 없애야 한다는 겁니다. 본질을 보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해야 되죠. 제가 여기서 아까 지갑으로 실험을 했을 때 여기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뭐라고요? 바닥? 네, 바닥과 지갑의 마찰력. 아마 이거 고등학교를 제대로 나오신 분들은 기억하실 내용일 텐데요. 물리학자라면 좀 더 큰 스케일로 답을 해줘야 돼요. 여기 뭐가 쓸데없는 것이 있냐면은 우주를 이해하려고 하는데 이 지구가 쓸데없는 거예요. 지구는 우주에서 작은 먼지 같은 행성, 암석 조각이거든요. 지금 우주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를 방해하고 있죠. 태양계 정도는 먼저 없애버리고요. 진짜 없어지면 안 되겠죠? 없애버리고 빈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거기에 제 지갑을 놓고 살짝 밀어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지갑은 영원히 멈추지 않는 그런 운동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우주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운동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이제 여러분은 곧장 자연을 기술하는 그런 운동 법칙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걸 한 사람이 바로 여기 나오는 이 뉴턴이라는 위대한 과학자죠. 뉴턴의 책 프린키피아에는 운동의 법칙이 쓰여져 있는데요. 이 책은 아까 제가 소개했던 데카르트가 강조했던 유클리드의 기하학의 형태로 쓰여진 책입니다. 데카르트 이후에 수많은 자연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은 바로 데카르트가 주장했던 수학적 방법으로 책을 쓰기를 원했고요. 바로 이 책이야말로 그 주장을 그대로 구현한 책이죠. 여기에서는 공리가 나옵니다. 공리는 무조건 옳다고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세 개의 공리가 나오는데 오늘날 우리는 이 세 개의 공리를 세 개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뉴턴의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 세 개의 공리가 옳다면 이 책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다 옳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물리학이 틀리지 않게 우주를 기술하는 방식인 겁니다. 자, 이 책에 나오는 위대한 뉴턴의 제2법칙을 보여드릴게요. 다 아시는 거죠? F는 ma. 자, 아까 이야기했던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이 제1법칙입니다. 많은 분들이 F는 ma가 1법칙인 줄 알고 이제 1법칙인 줄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F는 ma가 나온 겁니다. F는 ma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a예요. a는 가속도라는 건데 가속도는 속도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속도가 안 변하면 0이죠. 속도가 안 변하면 여러분이 아까 제가 하신 이야기를 기억하신다면 자연스럽네 하고 그냥 가시면 돼요. 속도가 변하면, 즉 가속도가 있으면 이젠 자연스럽지 않아요. 왜 그럴까? 이유가 필요합니다. 이 식은 바로 그 이유를 설명하는 식이죠. 가속도 a가 있다면 그것에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 이유를 F, 힘이라고 부르자는 겁니다. 아하, 그렇구나. 이해하셨죠? 자, 물리학이 재밌지 않으세요? 많은 분들이 물리를 안 좋아하시는데 이렇게만 듣다 보면 물리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분명 다 물리를 좋아하지 않으셨잖아요. 왜 그랬을까? 제가 그 이유를 보여드릴게요. F는 ma라고 하면은 되게 친근하기까지 해요. 문자가 4개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공식의 진짜 본 모습을 보여드리면 여러분이 왜 물리를 싫어했는지 그 추억이 떠오르실 겁니다. 네, a는 가속도는 사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속도의 시간 미분이고요. 속도는 위치의 시간 미분이죠. 네, 맞아요. 미분입니다. 미분. 네, 미분이 나옵니다.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복잡한 방정식이 아니라 x만 있으면 돼요. 아까 다시 그 게임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세요. 제 손이 여기 있는데 제가 손을 움직이고 싶어요. 그러면 손에 현재 좌표가 있죠? 새로운 좌표를 손에 주어야 됩니다. 좌표를 주세요. 빨리. 좌표를 주셔야 제가 움직이죠. 즉 x를 주지 않으면 여러분은 움직일 수 없어요. x를 주는 방법은 이 식으로부터 x를 구하는 것은 미분으로 쓰여진 식으로부터 x를 구하는 것을 우리가 적분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주는 그 법칙이 미분이라는 수학으로 쓰여 있고
우주가 굴러간다는 것은 적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미적분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괴롭히려고 수능 시험 봐서 줄 세우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우주를 기술하는 언어가 미분과 적분인 것입니다. 자, 이 미분과 적분에 들어있는 의미를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좀 수학을 제가 쓸 텐데요. 너무 겁먹지는 마세요. 어려운 수학은 아니고요. 아주 쉽지도 않아요. 자, 미분을 제가 제대로 표현한 건데 이 식이 낯설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A라는 가속도는 델타 T라는 어떤 시간이에요. 시간 간격이고요. 그 위에 있는 것은 속도, V는 속도인데 0이라는 시간의 속도와 델타 T라는 시간의 속도, 두 속도를 빼는 겁니다. 즉 차를 구하는 거죠. 즉 시간분의 속도의 차이, 이것이 가속도의 뜻이라는 겁니다. 너무 어려워도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자, 이 식을 제가 한번 변형할 텐데 이 변형한 부분은 여러분이 방송을 다시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진 않지만 쉽지도 않아요. 같은 식입니다. 지나갈게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되면은 이제 이 미분의 뜻을 여러분이 명징하게 알 수 있게 돼서 그래요. 이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시간이 0일 때의 속도를 알면 시간이 델타 t일 때의 속도를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걸 제가 다시 써볼까요? 델타 t가 눈에 거슬리시죠? 제가 저거를 1로 바꿔볼게요. 더 쉬워집니다. 식이 0일 때의 속도를 알면 1초일 때의 속도를 안다. 즉 이걸 반복하면 1초일 때를 알면 2초일 때를 알고 2초를 알면 3초를 알고 점점점. 그렇죠? 즉 이 식은 사실 이웃한 두 시간 사이의 관계를 주는 수학에서는 점화식이라고 불리우는 것이고요.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는 알고리즘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즉 F는 MA라는 우주를 기술하는 미분 방정식은 사실 우주라는 컴퓨터에 위치와 속도의 관계를 주는 점화식, 우주가 스스로 굴러가도록 이 점화식 한 줄을 가지고 지금의 위치와 속도를 가지고 그 다음에 모든 위치와 속도를 연속해서 구해내게 하는 그런 자동 장치를 기술하는 알고리즘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우주의 가장 중요한 비밀을 엿보신 겁니다. 이게 다예요. 남은 일은 이걸 푸는 겁니다. 그냥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 문제를 푸는 것이 물리학자들이 하는 일이고요. 우주의 신비, 우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바로 이것이 다 기술하는 겁니다.